여러분, 지금 대만 신주과학단지의 밤 공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세계 반도체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수십 년간 TSMC를 지탱해온 핵심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건설 중인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반도체, 요새 테라캡입니다. 불과 며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칩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인텔과 손잡고 직접 제조의 시대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설계는 미국, 생산은 아시아라는 글로벌 반도체 공식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반도체 제조가 그렇게 쉬운가? 삼성이나 TSMC가 수십 년 걸려 쌓아온 수율을 머스크가 단번에 따라잡겠어? 맞습니다. 반도체는 자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술의 정수, 즉 사람의 손끝에서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초미세 공정 전문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받으며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거물들이 TSMC의 생산 라인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서 을을 자처할 때 머스크는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직접 판을 짜겠다며 인텔의 최첨단 1.4 나노 공정 14A의 첫 번째 고객이 되기로 했습니다. 인텔의 기술력과 머스크의 압도적인 자본,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결합한 이 테라팸 동맹은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반도체 직접 제조라는 도박을 걸었는지, 그리고 대만 엔지니어들을 싹쓸이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 패권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강제 이식되는 이 긴박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머스크가 설계한 반도체 대탈출 시나리오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하필 인텔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면 앞으로 10년의 반도체부가 어디로 흐를지 보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에 전적으로 맡기는 필리스 모델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불신합니다. 과거 스페이스X를 만들 때 로켓 부품값이 너무 비싸고 공급이 제때 안 되자 그는 결국 로켓의 80% 이상을 직접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선택했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지자 직접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반도체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AI 칩과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은 TSMC의 생산 능력에 완전히 저당 잡혀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가 생산 라인을 할당받으려고 구걸하다시피 줄을 서는 상황을 머스크는 기다릴 수 없는 병목으로 규정한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테라텍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파트너가 바로 인텔입니다. 사실 인텔은 지난 몇 년간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시장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인텔이 무슨 파운드리를 하겠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머스크는 인텔의 1.4 나노급, 즉 14A 공정이라는 기술적 잠재력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인텔은 지금 사활을 걸고 1.4 나노 공정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 테슬라라는 세계 최대의 고객사가 첫 번째 파트너로 합류한 겁니다. 이건 인텔에게는 기사회생의 동아줄이고 머스크에게는 TSMC라는 거대 권력을 견제할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머스크의 자본과 인텔의 제조 설비,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가진 압도적인 칩 수요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칩을 싸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미국 본토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플랫폼이 구축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진화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주문받은 대로 찍어내는 단순 대행이었다면 이제는 제조사와 수요자가 한 몸이 되어 칩의 설계 단계부터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티3라는 파격적인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 반도체 공정의 지나친 결벽증적 정밀함을 혁신해서 실용적이고 빠른 양산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해온 초미세 공정 시장에 거대한 제3의 대안이 생기는 셈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공급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 정부에게 테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막대한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갈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인텔에서 빌려오고 돈은 미국 정부와 테슬라의 주머니에서 꺼내며 생산은 대만에서 데려온 핵심 인재들의 머리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반도체 권력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진짜 무서운 점은 거대 자본도 인텔과의 동맹도 아닙니다. 바로 반도체라는 성을 쌓기 위해 그 성을 지탱하는 설계도와 망치를 든 사람들, 즉 대만의 핵심 인재들을 통째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인재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대만 신주 과학단지의 베테랑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테라팹이 제시한 이적 조건이 전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TSMC의 연봉 몇 배는 기본이고 미국 영주권 보장에 자녀 교육 지원까지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고 있거든요. 특히 머스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분야는 TSMC의 독보적인 강점인 첨단 패키징, 즉 코어스 기술과 극자외선 노광 공정인 EUV 전문가들입니다. 반도체는 기계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엔지니어의 경험치가 수율의 80%를 결정합니다.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테슬라가 인텔의 설비 위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한 지름길이 바로 사람을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 특유의 영리한 지정학적 논리가 힘을 보탭니다. 머스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만에 집중된 공급망의 취약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전 세계 AI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미국 본토에 세워질 테라팹이 가장 안전한 대안임을 투자자들과 미국 정부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즈니스 명분을 넘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싹쓸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계획 앞에도 거대한 벽은 존재합니다. 바로 반도체 제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ASML의 노광 장비 확보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장비를 파는 쪽에서 물건을 주지 않으면 공장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죠. 현재 ASML의 차세대 EUV 장비 공급 계획은 2027년까지 이미 삼성과 TSMC, 인텔로 꽉 차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 줄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 물량을 확보할지가 테라팹의 성패를 가를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결국 테라팹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대만의 숙련된 머리와 미국의 자본, 그리고 지정학적 안전이라는 명분이 결합된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만약 머스크가 대만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인텔의 1.4 나노 공정에 성공적으로 이식한다면 그때는 정말 TSMC의 슈퍼울 시대가 저물고 미국 중심의 제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거대한 도박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선 위협적인 요소는 명확합니다. 파운드리 세계 2위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인텔이라는 잠재적 경쟁자가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의 우군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주문을 주는 고객사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까지 함께 고민하는 공동 운명체가 미국 본토에 탄생했다는 건 삼성에게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특히 인텔이 머스크의 자본력을 등에 업고 1.4 나노 공정 수율을 예상보다 빠르게 잡아낸다면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회도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TSMC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겪는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생산 라인이 부족해 칩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머스크와 인텔이 판을 흔들어준다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공급망이 다변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이 가격 경쟁력이나 안정성 면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테라팹이 성공적으로 가동될수록 그곳에 들어갈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 결코 나쁜 뉴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주는 대행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와 제조자가 하나로 묶이는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머스크의 테라팹은 그 진화의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반도체 투자 방향을 결정할 때 반드시 주시해야 할 3가지 핵심 지표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인텔 14A 공정의 실제 수율입니다. 머스크의 자본이 아무리 막강해도 반도체는 결국 수율 싸움입니다. 2027년 양산 시점에 인텔이 약속한 수율을 뽑아내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ASML의 차세대 하이-NA EUV 장비 배정 순위입니다. 이 장비 없이는 1.4 나노는 불가능합니다. 머스크가 이 병목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는지가 실질적인 가동 시점을 결정할 것입니다. 셋째, 대만 핵심 인력의 유출 규모입니다. 기술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TSMC의 두뇌들이 텍사스로 향하는지가 테라팹의 성공 확률을 말해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은 아직은 거대한 선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니까, TSMC니까 영원할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은 가장 위험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슴에 새기고 변화하는 반도체 지형도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이 반도체의 물리법칙마저 극복하고 승리할지 아니면 거대한 신기루로 끝날지 그 역사의 현장을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